나 자신 영원하고 무한함. 오늘 12번째인가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되게 깨끗하게 보거든요. 저는 책에 줄 그으면은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근데 줄도 좀 긋고 그랬어요. 뭐, 그러니까 뭐 좀 낡아지면 어때. 그렇죠. 자, 우리의 참된 자기 또는 존재는 경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질들을 벗을 때 동요를 잃고 그 본성인 평화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지금 제가 이게 두꺼운 외투를 입었잖아요. 아침에 좀 쌀쌀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4월 중순인데 오늘 15일이니까 이제 중순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이제 출근하려고 이렇게 온도계를 보니까 3도예요. 아침 7시쯤 보니까. 그래서 빨아서 넣어놨어요. 이제 겨울 지나서 빨아서 넣어놓은 옷인데 안 되겠어서 이걸 다시 꺼내 입었는데 이렇게 마치 두꺼운 옷을 꺼내 입듯이 우리는 내가 체험한 것들, 경험한 것들을 입고 살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두꺼운 옷을 켜켜이 입고 살아요. 그래서 봄이 와도 여름이 와도 벗지 않아요. 그 옷은. 그 경험이라는 것, 내가 체험했다는 거, 내가 안다는 거, 배웠다는 거, 지식 같은 것들을 입고 살아요. 그리고 사회적 체면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뭘 했는데, 내가 박사를 했는데, 내가 사장을 했는데, 교수를 했는데, 아니면 이제 교무를 했는데, 스님을 했는데, 목사를 했는데, 근데 그 성질들을 이제 갖고 있어요, 우리가. 누구는 성질 없어? 이런 성질도 되겠죠? 근데 그런 특성을 벗어 던지면 어때요? 동요하지 않아요. 동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성인 평화가 드러나요. 음, 서울역이나 이런 데가 노숙자분들 계신데, 노숙자분들 이제 보면은 한여름에도 두꺼운 옷 입고 계세요.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노숙을 하다 보니까 겨울이나 이제 밤낮에 일교차가 있으면 사실은 근데 그 옷을 벗어 던졌다고 생각하면은 그분들은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공부에선 달라요. 우리가 그 두껍게 입고 있는 이 경험이라는 옷을 탁 벗어 던지면 봄이 오는 거예요. 봄이 오면 평화가 드러나는 거예요.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평화롭습니다. 음, 남성분들이 군 생활하면 이제 전투복 같은 거 많이 한겨울에 보초 쓰러 가요. 그러면 전투복을 정말 몇 벌씩 껴입어요. 두꺼운 방한복 같은 거 입고,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기 막 뭘 쓰고 했는데, 그 옷을 벗기만 해도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초소 근무를 끝나고 이제 복귀를 해가지고, 그 두꺼운 방한복을 벗고 나오면 어때요? 아이고, 이제 좀 살겠다. 그렇죠? 여성분들 마찬가지예요. 남자만 그런 게 아니라 여성분들도 이렇게 행사나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어서 이렇게 정장을 막 갖춰 입고 했고, 화장도 이렇게 다 갖춰서 했는데 집에 왔을 때 어때요? 다 벗어던지고 소파에 툭 들어놓았을 때 어때요? 평화롭잖아요. 평화롭잖아요. 밖에 나가서 어때요? 누구도 만나야 돼서 그냥 사회적인 미소도 져야 되죠. 별로 안 친한데, 잘 지냈어요? 이렇게 해야 되죠.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잖아.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되고, 마음에 없는 소리도 해야 되고. 근데 공부는 달라요. 그런 것들을 툭 벗어던지고 소파에 몸을 탁 눕혔을 때 어때요? 아유, 평화롭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이나 어떤 체험에서 온 것들을 다 벗어놓으면요. 동요하지 않아요. 동요할 게 뭐 있어? 내 집안에서 평안하게 누워있는데 뭘 동요해? 결핍감을 잃고 본인의 기쁨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결핍 속에 살죠. 영양 결핍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성의 결핍이 있죠. 그렇죠. 뭐가 많이 염려되잖아요. 건강 염려증이란 말도 있어요. 이걸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안 하면 세상에 좀 뒤처지는 것 같고, 이걸 배워야 될 것 같고, 어디를 가봐야 될 것 같고, 뭐, 요즘 어디를 여행 가는 게 유행이란다면 가야 될 것 같고, 어느 맛집에서 뭘 먹으면 좋단다면 가야 될 것 같고, 먹어줘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우리 계속 결핍이에요. 근데 이 경험은 또 누구의 경험? 심지어 내 경험도 아니야. 남의 경험을 경험하는 거예요. 락강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그랬잖아요. TV에서 멋있는 모델이 이쁜 옷을 제가 주말에 좀 쉬면서 누구 이렇게 유튜브를 봤는데 그 집 자랑을 하는데
뭐 몇천만 원짜리 시계, 뭐, 액세서리인데 자기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대. 사다 놓고 까먹어가지고. 네. 근데 그게 이제 그분은 되게 유쾌하고 재밌었는데 어쨌든 뭐예요? 우리는 결핍이 있죠. 이거 갖고 싶어. 이거 먹고 싶어. 이거 맛보고 싶어. 우리는 눈, 귀, 코, 혀, 몸, 마음에서 계속 결핍을 어디 가고 싶어. 뭐 많잖아요. 뭐 남들 따라잡고 싶고. 좋은 차, 좋은 집. 근데 좋은 차, 좋은 집 없이 무소유로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이 공부를 한다는 건요. 소유하지 않던 소유하던 간에 마음이 끌려가지 않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평화롭고 행복한 거죠. 왜? 결핍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핍에서 벗어나는 거죠. 남들 하는 것 나 다 해봐야 돼.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남들 하는 건 다 흉내내라도 내보고 싶었어요. 근데 어때요? 그런 건 결핍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면요. 결핍에서도 해방되고요. 기뻐요. 기뻐서 뭐 억지로 기쁘고 노력해서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뻐요. 이유 없어요. 이유가 어딨어? 뭐 코미디를 봐서 웃어서 기뻤어요. 뭐가 또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맛있는 걸 먹어서 기뻐요가 아니라 그런 조건에서 벗어나도 기쁜 거죠. 기쁘지 않아도 기쁜 거예요. 네. 우리의 참된 자기를 경험의 내용과 동일시하면 분리된 자아 또는 에고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경험했던 내가 있고 경험하지 못한 게 있으니까 벌써 두 개가 되죠.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한다는 게 왜 절에 가면은 이렇게 입구에 불이문 그렇죠. 옛날에 농협 광고에 유명한 신토불이 그랬죠. 그렇죠. 농산물과 그 땅이 둘이 아니라 불이. 불이라는 거 둘이 아니란 뜻이에요. non-dual 그런데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둘만 되겠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도 되겠죠.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명상 가르치는 사람으로 작동하죠. 근데 제가 여기서 집에서 행동하듯이 하면 어때요? 이상한 사람이죠. 집에서 하듯이 막 누워있고 막 핸드폰이나 만지고 있고 저 잘 그러거든요. 쉴 때는. 저도 쉴 때는 진짜 널브러져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기능을 여기서 하는 기능과 거기서 하는 기능이 막 혼동되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기능을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3개, 4개, 5개, 6개씩 기능을 하게 돼요. 그때 다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지배합니다. 경험에 내재한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 본연의 자유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 코끼리 길들이기 비유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아기 코끼리, 새끼 코끼리를 길들일 때 발목에다 그 쇠사슬 같은 걸 채워서 기둥에 묶어 놓는다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발버둥을 치겠죠.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능해요. 벗어나지 못한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쇠사슬을 풀어줘도요, 그 기둥의 울타리, 그 바운더리를 못 벗어나고 머물러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야, 어차피 이 이상은 못 가. 라고 스스로 체화가 됩니다. 자기 체험을 하는 거죠. 자기 경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사주팔자 얘기하잖아요.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제안을 하면 사주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저는 틀리지 않는다고 봐요. 저는 되게 그런 면에서 그런 것도 수용하는데 그대로 살면 못 벗어나요. 근데 한 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100이라고 하면 과거 33, 현재 33, 미래 33 하면 합치면 99가 되죠. 그럼 나머지 1%가 있어요. 1% 때문에 이거 비유예요. 진짜 과거가 33%고 현재가 30% 이거 아니에요. 비유예요. 33 더하면 99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 때문에 일 때문에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은 바뀝니다. 근데 운명은 바뀌지 않아라는 체험이나 학습이나 경험 때문에 그 운명은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뀔 수 없어요. 왜? 바뀌지 않는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험에 내재한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의 본인의 자유가 회복됩니다. 그 얘기죠. 우리의 참된 자기는 실존적 결핍감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해방된다고요. 우리가 8.15만 해방이 아니에요. 광복절만 해방되는 거 아니에요? 둘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러니까 나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 해방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죠. 아, 나는 못났어. 아니면 나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옷이 전가요? 네, 아니죠. 이건 물리적이니까 구분이 쉽잖아요. 이 옷은 내가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옷은 싼 옷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어요? 내가 다쳐도 이 옷이 찢기거나 구멍이 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아끼는 물건들이 있잖아요? 아끼는 물건 같은 거 있지 않으세요? 뭐 누가 이제 농담으로 그렇대요. 여성분들이 비싼 백, 명품 백은 뭐 내가 다쳐도 백이 흠집이 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동일시하니까. 그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내가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아니에요. 이것이 나죠. 이게 나죠. 좀 들렸죠? 보셨죠? 이게 나예요. 백이 날 봐요? 백이 이거 느껴요? 백이 알아요? 이 옷이 아나요? 근데 이건 물리적인 거는, 아, 그럴 수 있겠다. 그래, 저 가방은 내가 아니겠지. 저 옷은 내가 아니겠지. 비싼 차는 내가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생각은 영락없이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탐한 욕심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거, 어리석은 생각 드는 거, 유치한 생각 드는 거, 그런 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이제 진짜 유치하게 되는 거야. 야, 너네가 왜 그러냐? 왜? 나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어. 네. 일치시켜버려. 그 옷을, 두꺼운 옷을, 몇십 년 입은 옷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입고도 입고 죽어버려. 벗고 죽는 게 아니라. 속박이죠. 그게 속박. 근데 해방이 되면 어때요? 해방, 진짜 말 그대로 해방.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요, 결핍과 공포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 실존적인 공포 있잖아요. 죽음에 대한 공포 있죠. 아니면 뭐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아니면 나한테 주어진 여러 가지 기회가 뺏길 수도 있다는 공포 있죠. 타인이 나를 함부로 뭐라고 해야 되죠? 조종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아무튼 여러 가지 우리는 실존에 이제 닥치는 공포가 있어요. 당장 뭐 예를 들어서 길에 나가면 자동차가 나한테 이렇게 도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한 걱정과 근심과 경험과 체험과 뭐 그런 것들에서 이제 해방되는 거죠. 그렇게 명상을 잘하면요, 되게 뻔뻔해져요. 저 되게 뻔뻔하게 얘기하죠. 뻔뻔해집니다. 좀만 더 해볼게요. 당신은 늘 현존하고 본래 평화로우며 조건 없이 충족된 존재, 모든 것, 모든 사람과 공유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제한에서 빠져나가니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Everything. 근데 nothing이기도 한 거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모든 것이. 여기만큼은 내 거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주는 거죠. 다 주는 걸 다 퍼줘요. 왜? 내 거니까 전부 다. 그리고 내 거 아닌 게 없으니까. 당신이 그런 존재가 아닌 다른 것이라고 믿게 하려는 경험에 설득되지 마세요. 우리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야, 그래도 네 거 챙겨야지. 너 내가 왜 이렇게 숨에 빠졌냐, 물러 빠졌냐. 너 저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너 거 이렇게 주장해야지.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죠, 어렸을 때. 야, 네가 좀 더 하면 쟤를 이길 수 있잖아. 악착같이라도 해서 해야지. 죽기 살기로 달려들어야지. 이겨야지. 1등 해야지. 남을 밟고서라도 올라가야지. 그렇게 교육받지 않으셨어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최고가 되셨어요? 그런 관점에서 최고가 되셨어요? 응. 그러면서 내가 그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좀 더 뭐 애쓸 걸. 예. 그리고 평생 후회 속에 점점 좀 해가 기울죠.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 책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성인들이 아니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완벽하다니까. 완벽해. 퍼펙트하다고요. 그런 경험에 그렇게 꼬실 때 속지 마시라고요. 예. 옆에서 꼬시죠? TV를 봐도 그런 얘기 나오지. 요즘은 유튜브 많이 보니까 유튜브 봐도 그런 얘기 나오지. 뭘 수익을 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관세가 몇 프로고 뭐 저 나라 대통령은 왜 저래. 뭐 우리나라 정치는 왜 그래. 내가 깨어 있으면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아요. 당신의 참된 자기가 일시적으로 경험에 채색되도록 허용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 나는 거 내지 마. 그런 생각 발소리 나게 하지 마. 핸드폰 울리게 하지 마. 침 삼키지 마. 아니에요. 허용해요. 제한되지 마세요. 나는 슬프다. 나는 외롭다. 나는 피곤하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라고 말하고 그런 말과 동일시하는 것은 무한한 존재가 제한된 개인이 되도록 허용하는 겁니다. 특정한 자기 정체성을 가질수록 세상에서 점점 고립된다고요. 우리가 이제 집비 모른다고 하잖아요. 집비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도 몰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자기도 몰라요. 제가 어제 이제 업무적인 일로 어떤 분과 통화를 좀 길게 했는데, 이분이 자기 말만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경우 있죠. 한 20분, 30분을 듣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그쯤 되니까 이제 인내력이 한계가 나와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해드릴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제 끊었는데 누군가한테는 저도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딱 들었어요. 자기 말만 하는. 우리가 경청이란 표현이 있죠. 경청. 한문으로 보니까 경청, 이제 청자는 들을 청자인데 경이 뭐냐면요. 이렇게 기운다는 뜻이에요. 기울 경자예요. 그 뭐예요? 누가 얘기하는데 선생님이 저한테 얘기하는데 이렇게 기우는 거 아니겠죠? 이렇게 기우는 거 아니겠죠? 소리 나는 쪽으로 얘기하는 쪽으로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는다는 뜻이에요.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말은 참 하기 어렵죠. 제가 상담 공부할 때 격언으로 경청은 입금된 이후부터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경청은 입금하고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청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도 어렵다는. 어쨌든 저쨌든 간에 저도 그런 상황이 되니까 되게 제가 스스로 되게 사실은 늦게까지 좀 생각해 봤어요. 아, 나도 누군가한테는 저렇게 꽉 막힌 사람일 수도 있겠다. 자아의 정체성에서 조금씩 한 번에 어려우니까 조금씩 문을 여는 거죠. 이제 봄이 오니까 이제 환기시키잖아요. 그렇죠? 겨우 내내 묵은 먼지들도 치우고 환기를 시키는 거죠. 우리의 의식 세계도 거풍을 해주는 거예요. 우린 창문 닫고 살잖아요. 꼭 닫고 살죠? 남자 또는 여성, 몇 살, 사회적 지위, 내가 뭐 했었고, 아니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고, 누구의 가족, 내 새끼, 내 마누라, 내 남편, 나라고 하는 이 한정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안주하고 사는데, 봄이 오고 여름이 와도 창문을 안 열어. 집비 모르는 거죠. 무한한 존재가 제한된 개인이 돼버리는 경우에 그게. 우리는 원래 무한한 존재인데 이렇게 창문 안 열어놓고 환기 안 시키니까 어때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I am. 나는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될 때 그것은 무한한 존재이기를 멈추고 유한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리된 자아 또는 에고는 무한한 존재가 스스로 취한 겉으로만 존재하는 것 같을 뿐 궁극에는 환상에 불과한 한계입니다. 에고라고 하는 건, 나라고 하는 거 환상이라니까요. 실제로 없어요. 땅바닥에 금 거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거는 마치 모래밭에 이렇게 모래성, 제가 해운대 1년에 몇 번씩 일 보러 가는데 해운대 여름에 가면 모래성 같은 거 쌓는 거 있거든요. 되게 멋있어요. 저거 저렇게까지 예술작품 같이 모래로 이렇게 만들어요. 샌드 아트. 근데 밀물이 들어오고 며칠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져요. 형태를 그렇게 만든 것일 뿐 실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모래밭에 모래로 성을 쌓아놔도요, 그건 실제 성이다 아니다? 성이 아니에요. 성의 모양을 취한 모래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라고 하는 거 있죠. 뭐, 박대성이다, 뭐, 김땡땡이다, 이땡땡이라 하는 거, 그냥 제한된 이름일 뿐이에요. 모래밭에 쌓아놓은 모래성과 같은 거. 언젠간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거기다 무슨 칠을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뭘 발라도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파트 갈게요. 표시를 해놨어요. 나라는 이름이 생각, 감정, 감각, 지각으로 인해 개인의 것이 되도록 허용하지 마세요. 내 핸드폰, 내 죽비, 내 방석, 내 헤드셋, 이건 물리적으로 있으니까 뭐 잊어버리면 그만이죠. 지금 사실 되게 위기 상황이에요. 제가 카드 지갑을 잊어버렸거든요. 거기 제가 쓰는 개인 신용카드랑 업무용 카드가 들어있는데 없어졌어. 지금 머릿속에 한 15%는 거기가 있어. 근데 어디 멀리 잊어버린 것 같지 않고 아마 다른 제 자켓이나 어디 들어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마음 한편에는 거기 가서 찾아야 되나? 지금 집에 가서 그걸 뒤져봐야 되나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지금 그럼 15%는 어디가 있어요? 여기 머무르지 못하고 험한 데가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할 수 없죠. 어떡해. 귀찮지만 다시 신청해서 해야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감정, 지각, 뭐 감각 이런 것들을 다 내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영역을 못 벗어나요. 휩쓸리지 말고 그저 존재 안에서 존재로서 편안하게 쉬는 데 익숙하세요. 어차피 잊어버렸으면 다시 만들어야지 어떡하겠어요. 애통이 한들 소용없죠. 더 크게 보면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내 의지로서 할 수 없죠. 내 의지로 할 수 없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카드 지갑 물론 내 옆에 있을 땐 내 건데 지금 내가 내 의지와 어떤 뭐 신통력이 없으니까 막 나타나라 해서 나타날 수 없죠. 지금 이 순간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게 돼버렸어요. 우리가 실제로 존재 안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존재 안에서 우리가 마음 이 안에서 쉰다. 마음은 안팎이 없다니까요. 이 마음 안에서 고요히 머무르면 되나? 마음 아니라고 하는 순간 이미 아니라고 하는 이 제한이 돼버렸죠. 마음은 안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험을 하더라도 당신의 본질적인 존재로서 알아차리면서 편안히 쉬세요. 알아차린다는 건 뭐예요? 지금 이 순간에 있다는 걸 느끼라고. 현존한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여기 숨 쉬고 계시죠? 평화와 행복을 들이쉬고 내셨죠? 그뿐이에요. 그래도 불편한데요?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도 행복하지 않은데요? 라는 생각을 했을 뿐이에요. 며칠 전에 주말에 정말 근데 옛날 보면 또 4월 달에도 눈비 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비바람 치고 눈보라 불었잖아요. 근데 그 한 커플만 올라가면요. 파란 하늘이 있다니까요. 파란 하늘이. 그래서 파란 하늘이 있구나 라는 걸 알아차리시면 됩니다. 우리 자신의 존재는 우리의 호흡보다 가깝고 우리의 가장 친밀한 생각과 감정보다 가깝습니다. 아무리 호흡과 감정이 나와 일치가 돼도 본성 또는 우리의 본래 존재보다 가깝지 않아요. 호흡이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관찰하죠, 명상할 때. 근데 그 호흡조차도 내가 아니에요. 연습하는 거지. 연습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그것은 우리에게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그것이 되면 그게 나예요. 호흡이 있고 내가 있으면 그 호흡은 내가 아닌데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치겠습니다.